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코스닥 지수가 넉 달 만에 7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증시 속에서 테마주들만 널뛰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종목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인데요. 자, 이럴 때는 좀 기술적 매매 기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립니다. 오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답답함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는데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의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또 매매를 진행하셨나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증시가 좀 많이 눌렸죠.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눌렸고,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밑꼬리를 달면서 막판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쭉쭉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또 너무 답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또 보면은 뭐 5G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이제 대장 섹터들만 조금 올라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지만 중간중간 또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밑꼬리 장사 기법을 통해서 또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적 분석, 다른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 하는데, 일단 좀 강의에 앞서서 오늘 또 목차를 또 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두 가지의 목차를 또 가져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예요. 어제랑 똑같은 목차를 가져갔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를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에 대해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번외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충북 쪽에 히토류가 우리나라 한 80년 동안 쓸 수 있는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90%의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90%의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채광을 할 때 엄청난 환경 오염, 거기서 이제 우라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채광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어저께 또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오늘 또 하락해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목하시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슈부터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일단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정부랑 그 다음에 이 제약 회사가 이제 힘을 합쳐서 4조 원에 대한 지원을 좀 이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슈도 또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이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최고치로 올라와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는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이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심상치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대박스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1조 원의 손실을 볼 거고, 여기서
EU, 그러니까 유럽까지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41조 원의 손실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 뭐 무역 이쪽 산업도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좀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현재 침체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손실을 막 적자를 막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만큼 벌었는데 지금은 요만큼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 가게 생활비가 한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고 쳤을 때 갑자기 다음 달에 100만 원 확 줄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좀 많은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는 아닌데 저 예전보다 좀 훨씬 적게 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좀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고 증시 자체도 좀 하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최고치를 찍어버렸죠. 거의 뭐 1,200원대에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확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월 달 들어서 딱히 올라주는 구간이 없었거든요. 5월 달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주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5월 달은 우리가 안 좋은 증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증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2016년, 17년, 18년의 5월 증시를 보면은 뭐 딱히 상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진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5월 달. 근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안 좋은 흐름 거기다가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까지 막 터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가 되다 보니까 더 힘든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700선을 이탈을 했죠. 기본적으로 700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밑골을 달아주면서 올라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어제 종가에서 시초가 만들어주고 그냥 쭉 눌리면서 700선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예상했을 때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일은 금요일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 또는 도전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냥 횡보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슈만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태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도 가져가기에는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슈와 기술적 분석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슈 같은 경우에 제가 여태까지 대박스쿨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제약에 대한 부분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만 보시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그런 업종들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저께는 밑꼬리 단타 기법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분봉 역배열. 딱 말 들었을 때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배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정배열에 있을 때 종목이 더 상승을 하는 것이고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왜 역배열이 나왔을 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기법 이름 자체가 3분봉 역배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3분봉상에서 역배열이 나왔을 때 매매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는 밑꼬리 단자 기법을 통해서 오전에 매매해서 당일 매매하는 매매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오후장에 매매해서 종가 매매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후장에 3분봉 역배열 기법을 통해서 종가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오늘 사놓고 한 3시쯤에 3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가지고 있다가 내일 오전에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분봉상 역배열 이후에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딱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이 상승할 때는 이평선이 정배열로 이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때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구간을 우리가 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장 마감 전에 매수를 해놓고 다음날 장 시작 후에 매도를 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기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뭔지도 잠깐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3분봉 역배열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3분봉상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3분봉상에서 역배열이 나와주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3분봉상 역배열 구간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3분봉상에서,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3분봉을 봅니다. 분봉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평선은 50, 20, 60, 120선이에요. 그럼 이제 50, 20선이 역배열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캔들이 그 역배열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가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60선과 120선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50, 20선 중에서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거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위에 60선과 120선은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기에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60선과 120선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배열은 50, 20, 60, 120이에요. 근데 50, 20, 120, 60이라도 상관이 없다. 60선과 120선은 그냥 위쪽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면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 중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갭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오후장에 매수해서 내일 장 시작 이후에 바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빠른 매매가 또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를 끌고 가는 거겠지만 장시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매매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요? 오후장에 매매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매도를 합니다. 그럼 매도를 하면 뭡니까? 오전장에 밑꼬리 단타 기법으로 다시 당일 매매를 진행하고 당일 수익 실현하고 다시 오후장에 매매를 해서 다음날 수익 보는 하루에 2종목씩 매매를 진행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냥 오늘 말씀드린 기법을 조합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루에 2종목씩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오늘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24%, 약 25%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하루에 25%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요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도 어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다가 좀 눌러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밑꼬리로 120선의 지지를 받아요.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밑꼬리 단타 기법을 통해서 어제 매수가 또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오전에 매매하는 것과 오후에 매매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후에 매매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어제자의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어제자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역배열구에 나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5, 10, 20, 60, 120 정확하게 역배열구에 나오죠.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구간이 여기인데 역배열이 나오죠. 50, 20, 60, 120 정확하게 역배열이 나와요. 캔들이 역배열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다가 뭐라고 했어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20선을 돌파해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는 구간 바로 여기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진행했다. 자, 그러면은 쭉 그냥 그날 어제 오후장 같은 경우는 쭉 그냥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봉상에서 20선의 지지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더 탁 지지받더니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저께 매수를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니까 오전장에 그냥 한 3%, 4% 정도 수익 중인데 갑자기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VI 1차 VI, 2차 VI 걸리면서 막 계속 올라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할 수가 있느냐?
한번 올랐다가 눌리면서 다시 올라주는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여기서 우리가 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25% 정도는 수익을 못 봤다 하시더라도 20% 정도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저께 만약에 이 밑꼬리 단타 기법을 통해서 오전에 수익을 딱 보시고 오후장에 뭘 매매를 할까라고 하셨을 때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매매를 해놓으셨다면 어제도 수익을 보는 거고 오늘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을 통해서 화이브러스 코리아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좀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도 오늘 크게 상승해서 좀 아실 건데 LMS라는 종목입니다. 이 LM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좀 강하게 오늘 좀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만 장중에 29%, 그러니까 상한가를 찍었어요. 상한가를 딱 찍고 오늘 좀 살짝 눌러주면서 22%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으로 밑꼬리 잡아주죠. 이것도 이제 어제 또 뭐라 그럴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밑꼬리 단타 기법으로도 매수 가능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밑꼬리 단타 기법은 당일 매매잖아요. 근데 지금 화이브러스 코리아라든지 LMS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밑꼬리 단타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나서 하루 동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다.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또는 밑꼬리 단타 기법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우리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날에 또 올라가니까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장의 차트를 또 보셔야 되겠죠? 어제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장의 오전장에 5, 10, 20, 60, 그다음에 120선은 이쪽에서 또 관통을 하죠. 그러면서 역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60선과 20선은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냥 위에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아주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20선을 뚫었어요. 하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눌렸죠. 자,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어디서 나와요? 오후 12시 이후에 1시쯤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홀딩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오전장의 수익을 딱 받고 3분봉 역배열 기법으로 가져가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하잖아요. 살짝 윗구간에서 마감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 장시작 이후에 20선 지지받고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1,600원까지 팍 찍고 또 한번 눌려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막판에, 장 막판에 상한가를 한번 딱 찍죠. 그래서 사실 뭐 30% 상한가 수익은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전장에 충분히 20% 정도의 수익은 또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매도 구간이 나와주죠.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지만 20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이브러스 코리아라든지 LMS 이 두 종목만 보더라 하더라도 똑같이 흘러가는 종목이에요. 업종은 다르고 종목의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주가는 똑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도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인데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 오늘 또 강하게 또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25% 정도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사실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또 5월달 쫙 눌러주면서 120선에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좀 매직 구간이 나와주다가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어저께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볼까요? 자,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장의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어저께 굉장히 매매가 안 됐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화전자는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 뭐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매매를 좀 적게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힘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쪽 구간에서도 지금 그 전날 20선을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어저께 계속 20선을 돌파 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이 가능했었고 그 전날의 차트를 봤을 때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홀딩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이탈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쭉 봤을 때 오늘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나와요. 자, 오늘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나와주면서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서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매매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면서 당일 매매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봉 역배열 기법이
이 오후장에 매매해가지고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거지 만약에 오전장에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떴다. 그러면 그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또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밑꼬리 단타 기법과 3분봉 역배열 기법을 이 두 가지를 조합한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2종목 내지는 3종목 또는 많게는 5종목까지도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슈만 보고 매매를 진행한다.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슈를 보고 매매한다. 그랬다가는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뭐 15%, 20%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또 하나 볼게요. 다음 종목은 코디엠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디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잠깐 반짝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10% 정도 상승했었는데 사실 동전주여서 조금 이제 추천을 꺼려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매매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종목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 동전주 좋아하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제장에 보시게 되면은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딱 나오죠. 이게 어제장 오후입니다. 딱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나왔다가 저항을 받다가 20선 돌파 이후에 지지받아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딱 매매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제 3시 이후에 매매가 가능했는데 3시 이후에 매매하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갑자기 반등이 나오죠. 잠깐 눌리면서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정리하고 나와주는 흐름들 간단하게 또 우리가 수익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종목을 볼까요? NK물산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NK물산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어저께 그냥 쭉 눌렸다가 밑꼬리 잡아주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 하락을 하고 있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강한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요즘은 그런 시장이에요. 가는 놈이 더 가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반짝 반등이 나오고 눌렸다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급등주를 오늘 매매하려고 하시려면은 조금 바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리 사놓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미리 사놓고 오늘 급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기법이 뜨면서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오후장에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횡보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원하는 매수 구간, 게다가 홀딩까지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형성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시초가 형성하면서부터 급등이 나와주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매도 구간 어디예요? 잠깐 눌렸지만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매수를 720원쯤에서 매수해서 800원에서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큰 수익률로 우리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매수가 가능했었다,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온이라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온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이 나왔죠. 여태까지 계속 누르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똑같아요. 지금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준 종목들 보시면 다 계속 하락이 나가다가 계속 음봉이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밑꼬리로 지지를 받아주죠. 우리가 원하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밑꼬리 단타 기법에 정확히 적용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분봉으로 좀 볼까요? 자, 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막판에 좀 눌렸다가 좀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동시효과에서 어떻게 됩니까? 20선 돌파하면서 마감합니다. 딱 20선에 걸쳐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딩을 가능한 종목이다. 홀딩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매매 놓으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왔다 한번 오전장에 갭 딱 떴다가 잠시 눌렸다가 여기서 횡보 막 하다가 거래량 갑자기 급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죠. 충분히 오늘도 매도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딱 나와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온이라든지 NK물산이라든지 코디엠이라든지 삼화전자, LMS, 화이브라스 코리아 이런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분봉 역배열 기법, 이 기법만 안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밑꼬리 단타 기법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그 확률 자체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밑꼬리 단타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이 오늘 또 17%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방송만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어제 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봐야 되겠죠. 차트를 일단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저께 드렸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DSR이라는 종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 기관들 중에서 이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상한가를 도달했다. 근데 그 연기금의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모그린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 딱 밑꼬리를 잡아주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시초가 형성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13,250원.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쭉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 투신과 기타 금융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은 또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은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DSR보다 더 크게 올라갈 종목이 아모그린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종목, 이 아모그린텍과 같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인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서는 급등 도전주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자, 검색하시면 화면 상단 부분에 대박스쿨 링크가 뜹니다.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반짝이는 버튼 보이시죠?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5105님의 문자입니다. 나노 18,707... 네, 나노 종목명 코드였네요. 나노 보유 비중 70%, 매수가 2,515원, 가을까지 향후 전망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노 매수가가 이렇게 컸는지 제가 잠깐 착각을 할 뻔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나노라는 기업, 그냥 나노라는 종목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뭐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이제 2,515원. 조금 높은 상태이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 한 70%로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2,515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가 한 요 정도로 좀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5월 달에 좀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밑꼬리를 쫙 달아주는 이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4일 화요일.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매매가 진행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매수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눌려주면서 계속 눌리다가 121선 이탈하고 121선 저항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추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 손실률 자체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비중도 또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반등이 없으면 무조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음봉으로 그냥 빠져버렸다. 이러면은 전량 정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전량 정리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에서 40%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대응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40% 정리하셨잖아요. 그거 뭘로 매매하느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아모그린텍이 17% 반등했던 것처럼 그 이상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손실률을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비중 한 40% 정도는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8님의 문자입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습니다. 풍국주정 20% 매수 단가 22,300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계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 풍국주정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좀 예전에 좀 매매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풍국주정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예요. 근데 왜 수소차랑 관련이 있느냐? 이 종목이 이 기업이 뭐 술을 만들고 있지만 그 기술력에서 이 수소 관련해 있는 기술력이 갖고 있거든요.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차 또는 이제 그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쪽으로 또 관련해서 한번 작년에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에 그다음에 올해 초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때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빡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그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똑같은 흐름이에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강하게 올라오다가 딱히 이슈가 없고 뭐 지지받아주지 않으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쭉 내려와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늘려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냥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121선까지 이탈하면서 121선이 모든 이평선들도 이제 다 뚫고 올라가면서 정확한 역배열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역배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면은 무조건 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15,0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15,0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15,000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 라인대를 좀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00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5,000원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 여태까지 상승했던 부분들, 2달 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한 3달에 걸쳐서 좀 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작 2주, 일주일 정도밖에 올려주지 못했던 것을 당연히 일주일이면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15,000원 이탈했다. 그러면은 10,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10,0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때 이슈 돌면서. 자, 근데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손실을 좀 복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국주정은 15,000원 이탈한다면 10,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정리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416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제조반도체 4,250원에 10%더 가져가도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뭐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매수가가 지금 이제 4,250원, 그다음에 비중 10%예요. 괜찮아요. 자, 상당히 좋은 구간인데 일단 4,250원이면 여기쯤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고 매수한 이후에 계속 눌려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횡보를 하던 구간의 저항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정확하죠? 저항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고 게다가 121선, 경기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이 121선을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목의 흐름, 그다음에 업종의 상태, 그다음에 현재 이슈 나와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 상태까지 보시게 되면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서 계속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거래일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4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와주면서 눌렸죠? 계속 싼 가격에서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올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아마 1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고 종목이 눌려버렸죠? 그럼 뭐다?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한 10%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비중 20%로만 끌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따가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728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대창 1,700원에 15%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사실 대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강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지금 눌려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 나왔었어요. 근데 4월달 말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그다음에 5월달에도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5월달 눌려주는 시장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상한가 급등 막 이래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수급이 확 몰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시게 되면은 1,700원으로 상당히 좀 높거든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뭐 1,7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은 거의 뭐 이제 거품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땐 1,300원 이상은 다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가 나왔던 것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경제에서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거품이 끼면서 확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거래소에서도 투자 경고에 대한 주의를 좀 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려주고 있죠. 수급 상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다 물타기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는 여태까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저점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기술적인 반등 또는 수급이 싹 들어오다 보니까 한번 반등이 나올 텐데 올라와줘도 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1,600원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매매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매매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눌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 때 1,400원을 이탈을 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상한가가 나왔어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다음 상한가 나온 이후에 지지받았던 구간, 여기가 바로 1,4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또는 동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1,400원을 이탈한다 또는 1,600원까지 올라왔다. 이때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창 올라온다면 1,600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1,400원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넥슨GT 17,000원 비중 19%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종목이 급락세가 나왔던데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급락했을까요? 일단은 뭐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가
또 상승 나온 다음에 또 급락이 나왔다가 막 이랬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를 보셔야 돼요.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는데 이 종목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또 그만큼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그만큼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손바뀜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주포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주포가 쏘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포가 조금 이제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던 나머지 잔량의 부분들을 이쪽에서 좀 이제 교체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이제 또 IT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이제 증시와는 관계없이 또 올라가는 종목에 또 우리가 편승하는 또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넥슨GT가 이 시총을 보시게 되면은 6천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제자 기준으로 6천억인데 오늘은 눌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천억 밑으로 좀 내려갈 만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급등과 급락이 막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그 대주주의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 물량이 또 6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60%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 상장 주식도 얼마 안 돼요. 그럼 유통량 자체도 상당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를 조금 꺼려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매를 좀 꺼려하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건 이제 누적 거래량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누적 거래량이 7만 주가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정말 같은 물량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지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17,000원으로 어제 또는 이제 오늘 좀 내려왔을 때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적은 물량으로 계속 매매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밑꼬리로 지지라인 때 잡긴 해서 아마 내일 좀 반등이 나온다고 했으면 내일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제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또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싹 정리를 하시고 또는 내일 하락한다고 해도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조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은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슨GT는 내일장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8님의 문자입니다. 차바이오텍 10% 매수단가 2414원 보내주셨는데요. 네, 차바이오텍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 또 많이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소에서 또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환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아요. 상당히 좀 좋은 비중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개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데 들어올 거냐, 이것도 올라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근데 종목들이 계속 빠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라인대가 계속 내려가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지라인대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어요. 오늘 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오늘 지지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전량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뭐 외국인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매수가가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8,000원 정도에서는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일 조정장이지만 오늘 지지라인대를 이탈해버렸다. 오늘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좀 내려갈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매매를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또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온다고 하면 18,000원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8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익큐브 3,400원에 20%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좀 올라오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원익큐브 여쭤보신 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3,400원, 그다음에 비중이 20%예요. 딱 20%가 딱 적당한 비중이거든요. 어떤 비중이냐면 손절하기에도 부담 없는 비중이고 추가 매수하기에도 또 부담 없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20%의 비중을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3,400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작년에 매수를 좀 진행하셨고 계속 눌러주다가 이쪽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올해 초에 반등이 좀 나오다가 매수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한번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왜 그러냐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폰과 또 관련이 있는 또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폴더블 폰 해가지고 이 접히고 또 긁히지 않는 또 그런 이제 액정이잖아요. 근데 그 액정을 또 많은 기업에서 만들고 있지만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또 최초로 또 이제 은나노 기술 또 도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은나노 와이어에다가 또 새로운 또 물질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도 된다. 그래도 앞으로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이 안 나왔잖아요. 폴더블 폰이 아니라 웨어러블 폰이 나왔기 때문에 웨어러블 폰 다음에 나올 핸드폰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영업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평단가가 3,000원 이하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3,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충분히 이 종목은 3,000원 이상 돌파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매매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만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큐브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3,000원 이하로 평단가를 떨어뜨린다면 3,000원 위에서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10님의 문자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매수 1,032원에 5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동전주입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 오늘 이제 동전주가 됐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눌려주면서 같이 좀 매도가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지글라스를 세계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글라스는 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이 기업만 제조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산에 테마파크 조성해서 그쪽에 지글라스를 또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는 좀 존재하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과 외국인들밖에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도를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 계속 왔다 갔다 물량만 주고받고 있고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반등이 좀 나왔다가 눌러주면서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한 딱히 이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루에도 그냥 계속 좀 눌려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얼마 전에 한번 24% 정도 장중에 한번 반등이 빡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다가 결국에는 이 지지라인대, 이 1,000원의 지지라인대를 좀 이탈해서 지금 이제 99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긴 했지만 평균 거래량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음날, 내일이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고 게다가 좀 매수가가 1,000원, 30원이기 때문에 금방 또 복구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가와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끌고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증시도 좋지도 않고 끌고 간다 하더라도 계속 하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단타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하나 좀 아까 좀 볼 텐데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렇게 매매를 진행이 되고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매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과 정확하게 또 맞닿아 떨어지는 이 종목보다 더 크게 올라갈 종목을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늦지 마시고 참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 얼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반짝이는 버튼,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